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변명 타임 있어야죠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뭐 사실 지금 첫 번째 이슈는 누가 뭐래도 단일화 협상 과정 네네. 결렬에 관련된 얘기인데, 일단 큰 틀에서 윤석열 후보는 어제 단일화 일지를 공개를 했어요. 네네. 우리 2월 7일부터 이런 지난한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 안철수 후보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안철수 후보는 뭔 소리냐? 무슨 내가 냈던 그 국민경선 그에 대한 화답도 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그 전날 무슨 내가 전권 준 사람들끼리 만났냐? 그냥 저 차담의 수준이었다. 저쪽 얘기 한번 들어보려는 거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엎었어요. 말 그대로 엎었어. 네. 일단 이 과정에 대한 평가 좀 부탁할게.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양쪽의 얘기를 들으면서 협상이 안 되는 쪽으로 됐구나. 협상이 안 되는 쪽으로 됐다. 예, 뭐 의도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이거는 이제 얘기해야 될 얘기 그 소재들은 또 빠져 있는 게 있고 한쪽으로는 또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 얘기하러 나간 사람이 이제 뭐 최진석 씨라든지 그렇지. 안철수 후보 쪽에 2월 최진석 7일부터. 씨나 인명진 씨 이쪽은 얘기를 해봤자 특히 이제 임명진 씨 같은 경우는 본인 임명진 목사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간 거다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쪽에 얘기를 한들 뭐 이렇게 진척은 잘 안 되는 거였고 좀 양쪽이 협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많이. 협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네. 그럼 그래서 국민의당 쪽은 자신들이 제안했던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 그리고 공동 비전을 뭐 수립한다. 요 부분 두 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의 문제였던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히 여론조사는 받기 어렵기 때문에 좀 다른 거면 안 되겠까? 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좀 중점이 두어진 게 자리를 나누고 공동 정부를 만들고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정확하게 판단한 게 아닌가. 이준석 대표가 정확하게 판단했다. 예, 이준석 대표가 그거는 안 후보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리 나누기를 갖고는 이거는 협상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고, 저는 그 판단이 맞았다고 그때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털어놓는 이제 협상 끝나고 나서 털어놓는 거에 보면 우리가 자리를 이렇게 제안했는데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좀 잘못 판단한 거다. 진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 나도 이제 그 내부적으로 좀 들어본 걸 들어보면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협상이 거의 대부분 잘 진행이 됐대. 그러니까 이태규 본부장이 나오고 장전원 나가면 이제 이렇게 합시다. 다 정리가 되는데 안철수 후보에게만 갔다 오면 없던 게 돼버렸다고. 이제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맨날 얘기했던 게, 안철수 후보랑 뭔가 관련된 협의나 협상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거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수차례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분명히 협상단에서는 협의가 됐는데 왜 가면 그냥 돌아오는 건지. 이게 안철수 대표 그러다 보니까 김미경 씨가 뭔가 원하지 않는 결과여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공개적으로 얘기한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에 몇 차 토론이었죠? 정치 토론회에서 질문을 받고 단일화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안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백브리핑 할 때에 여론조사를 받으면 모를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조건은 뭐 자리를 주고 안 주고는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협상할 때 보통 그 협상에서 가면 리더가 깨고 이런 걸 협상으로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오히려 안철수 반대편에서 그걸 많이 했고, 안철수 쪽은 오히려 이제 정권 위임이나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오히려 좀 빨리 터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털었어야 되는데 너무 길게 끌어갔다. 어차피 저쪽이 저는 안 되는 게 뻔히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일화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참 하여튼 나도 이번 과정에서 나도 그 단일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말했던 것처럼 뭐 표면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는 계속 이 국민 경선 얘기를 했지만 과정에서 국민 경선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판단했으니까.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는 국민 경선 얘기가 많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항상 안철수 후보는 대외적으로 나와서는 국민 경선 얘기를 하셔서 어느 한쪽이 거짓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지금 이 협의를 하는, 협상을 했던 사람들과 안철수 대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들려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할 생각이 과연 있기는 했었을까? 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번 과정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좀 이게 좀 이번에는 너무 과하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기사 먼저 이제 순서대로 좀 볼게요.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 이번에 이제 처음에 깐 거 지금 보시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 윤석열 후보 당선되면 인수위부터 공동 운영 합의했었다. 이렇게 합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저거는 그러면 김수현 평론가 얘기는 장제원 의원만 합의라고 생각했다는 건가? 아니면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양쪽의 말이 엇갈리는 거고 협상 일지를 공개를 했는데 일지가 녹취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무슨 일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 정확하게 사실대로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선의로 양쪽 다 거짓말을 안 한 것으로 양쪽 다 거짓말 안 한 가정을 것으로 하고 가정을 하고 본다면 이제 양쪽이 협상을 대하는 태도나 시각이 워낙에 달랐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렇게 이태규 의원 또 내가 손 내밀었더니 손 잘린 기분이다 이렇게 또 호소를 하는데 뭐 모르죠 사실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는.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두 번째 우리 세계일보 기사 제목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날 이태규 본부장하고 장제원 의원이 새벽에 만나서 협의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측에서 이태규 의원이 나가서 얘기 듣기로만 했지 전권을 주거나 한 건 없었다. 네네. 근데 아무 전권도 없는데 그럼 협상을 과연 했을까 국민의힘 쪽에서? 난 저 말 때문에 내가 안철수 후보가 좀 잘못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건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태규 의원이 좀 더 있는 척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 갑자기? 아니면 네, 안철수 쪽이 엎은 건지 아니면 뭐 장제원 의원이 잘못 생각을 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애초부터 그 확실하게 대외적으로 여론조사를 받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협상이 무소용할 거라고 봤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처음부터.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안철수나 이거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단일화를 하는 게 옳은가 여기에 그렇지. 대해서 사실 안철수는 기본적으로는 안 하는 게 옳다 입장이었고 그래서 본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차라리 선제적으로 제안해서 털고 가겠다는 식으로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저는 고민했다고 봐요. 이게 하는 게 맞는가 안 하는 게 맞는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지. 이런 생각도 같이 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는 원론적으로 리더 입장에서 이게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안 될 현실적으로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었다. 가능성이 높았던 거고 저는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털고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털고 나가느냐.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이제 쓱 이렇게 한 발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네. 쓱.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심상정도 함께하자 그러면서 정치개혁안 당론으로 채택을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보니까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뭐 위성정당 방지법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선거 10일 전에 네. 결의를 했단 말이지 네. 당론으로 채택을 했단 말이지.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런 당론 채택을 하는 것에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이쪽으로 더 마음을 옮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이걸 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걸 믿을 만한 인간들인가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어제 선언했어요.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추진한다고. 그렇지.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럼 놔두면 되죠. 뭐 그 단일화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이거는 그냥 선거 과정에서 네,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게 구애하는 것보다 네,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거 뭔가 이제 민주당 이재명이 이기면은 우리 쪽 후보가 뭔가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난 이게 선거로 이게 좀 안 좋게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네.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선거 단일화를 안 하더라도 그쪽 표를 빼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아니 그 전략은 펼 수도 있어요. 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뭐 사퇴 압박하고 이런 것보단 낫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그런 노력을 해왔느냐는 거죠.
안 했지. 제가 이거 전문가요. 이거 다당제 정치개혁 이거 제 전문가입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책임 총리제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초반에 개헌한다 만다 할 때 제가 책임 그렇지. 총리제 얘기했다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악플 오지게 받았고요. 그다음에 선거제도 개혁 얘기할 때도 제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악플 오지게 받았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2018년 19년 경에 심심한 악플로 현행 선거제도 유지하여 200석 가즈아 이게 민주당 지지자의 주요 댓글이었는데 그나마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을 하면서 그 댓글이 좀 사라졌다가 위성정당 만들면서 다시 예, 현행 선거제도가 뭐 잘못이냐 이 얘기 또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이 얘기하는 거는 틀린 거. 그다음에 이게 다 함정인 게 자, 일단 책임 총리제하고 결선 투표제 개헌 안 해도 현행 헌법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선거제도 개혁 이거는 법을 바꿔야죠. 근데 그렇지. 중요한 게 위성정당 방지법 얘기가 나왔는데 위성정당 방지법이 나왔어. 위성정당 방지법은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 안 하고도 그냥 우리가 위성정당을 안 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지. 그 민주당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위성정당 둘 다 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내면 그 안 낸 쪽의 의석이 상대방 그 위성정당 낸 정당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소수 정당한테 그렇지, 더 그렇지. 많이 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내면 소수 정당은 이득을 봅니다. 둘 다 안 내면 뭐 제일 좋지만 그렇지. 그러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우리 안 낼 거야. 소수 정당 위성 정당 안 안 낼 낼게. 거야. 근데 그 선언을 안 했어요. 아, 그 선언을 안 네, 했다. 지금 당장에 법 개정 없이 자신들이 결심하면 할 수 있는 선언을 안 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뭐 신빙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내가 왜 아까 그 안철수 후보가 약간 민주당하고 궤를 같이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냐면 그 제가 아까 안철수 후보 관련된 기사 하나도 있죠. 그 여론조사 바로 전에 제가 마지막에 이걸 보면 안철수 후보가 너무 윤석열 후보를 대놓고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안철수 후보가 예전에는 이재명 후보한테 좀 더 화살을 많이 돌렸다면 그렇죠, 그렇죠. 요즘엔 대놓고 윤석열 후보 저격하는데 거의 목을 몰빵을 하는 느낌인데 저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후보 보면 1년 후에 손을 자르고 싶을 것이다. 그때 정청래 의원이 역대 최고의 명연설이었다. 이러면서 지금 오히려 저 얘기를 들어보면 안철수 후보가 약간 윤석열 후보보다는 민주당 쪽에 손을 좀 들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수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한테 엄청나게 뿔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왜 저렇게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더 공격적으로 얘기를 할까? 저렇게 공격을 하면 만약에 표를 어디선가 땡겨온다라고 친다면 저렇게 공격을 하면 어디가 더 불리할까요? 저렇게 공격하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 쪽이 불리하지. 아니죠. 저는 이재명 쪽이 불리하다. 아, 저렇게 공격을 하면?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절대 못 찍겠다 싶은 사람 쪽을 안철수가 얻어갈 수 있는 거죠. 아, 윤석열을 그러니까. 예, 그런 이치예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윤석열을 공격을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넘어갈 걸 자기가 흡수한다. 그렇죠. 굳이 말하면 그러니까 안철수가 윤석열을 공격해서 자기 표로 갖고 오려면 나하고 안철수 나 안철수와 저 윤석열의 차이는 무엇이고 요 차이에서 내 편이 되는 사람들은 나한테 오시오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저 공격은 그 차이가 뭔지를 뭐 설명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뿐더러 있다 할지라도 일단 그 얼마나 땡겨올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윤석열을 때리면 이제 이재명 쪽에 붙어 있었던 윤석열 싫어서 겨우 이재명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안철수 쪽으로 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요거 거꾸로 미러링으로 해볼게요. 요 거꾸로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 2016년 총선 때 2016년 총선. 안철수가 민주당 탈당해서 국민의당 그렇지. 만들었잖아요. 그 보면 국민의당이 주로는 좀 민주당을 많이 때렸어요. 그렇지. 예, 굳이 비교를 하면 금방 갈라서 가지고 헤어져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많이 때렸는데 근데 그걸 본 반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이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은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나 새누리당은 좀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나 국민의당 찍어야겠다. 저는 그때 종편도 조금 말렸다. 종편이 엄청 국민의당을 띄워줬는데 근데 그 띄워져가지고 결국에 새누리당 쪽 새누리당만 손을 표가 봤다. 국민의당으로 건너가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비슷하네. 예, 저는 이거는 윤석열 쪽에서는 흥분할 필요는 별로. 그러니까 물론 반박하고 싶으면 반박을 하는 게 맞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하되 손해 볼 건 없는 것 안철수가 윤석열 후보를 때리는 게 예. 윤석열 후보 쪽에 크게 손해날 건 없다. 오히려 이재명 표가 안철수한테 가거나 이런 동력, 그러니까 성동격서라고 하죠. 이런 거를. 예. 그러니까요. 자, 우리 문자 좀 읽어드릴게요.
문자 우리가 시작하면서 한 번도 못 읽어드렸네. 자, 우리 문자 처음부터 좀 봅시다. 네, 우리 최 교자님 고맙습니다. 베르베르님, 단일화 관련해서 보수 논객 이 와중에도 준스토 탓으로 돌리던데, 지금 여기서 이준석 대표 탓으로 돌리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얘기가 맞았다라고 평가하는 보수 유권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일어 쓰시는 분, 안철수는 윤석열이 돼도 안 돼도 정치 생명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보수 유권자들이 이게 비판적 시각이 많아요. 우리 줄리아님 감사드리고요. 조시아제님, 이제 알았습니다. 안철수 씨는 여론조사 단일화 받았으면 여론조사 방식으로 어깃장, 방식을 가두면 문항 가지고 어깃장을 놨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 없었던 것 같다. 단일화할 생각이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요. 박도우님, 이재명의 통합론에서 김종인 할배의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하셨고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또 이재명 후보 간에 뭐 문제 있는 이게 뭔가 논의가 오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의심들도 좀 있잖아요. 왕팬님, 네, 김수민 씨 늦은 대신에 더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혜경님 고맙습니다. 네, 제이님 어쩔 수 없이 민주당 패널력으로 나와서 욕 먹을 때 김수민 평론가를 보면 너무 억울하고 불쌍했어요. 그 자리가 민주당 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네. 노바디님 그동안 엉뚱한 사람들한테 넙죽넙죽 잘만 양보하더니 갑자기 웬 땡깡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안철수 후보의 그동안의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좀 화가 나셨네요. 네, 알산 시나모님 고맙습니다. 라스트 댄스님 고맙습니다. 네, 알산 시나모님 국힘 지금 너무 순진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당 쪽은 지금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습니다. 흰개미님 고맙습니다. 해외는 오늘까지 투표하러 오늘 휴가 내고 투표하려고 왔어요. 정치와서 화이팅 하셨습니다. 흰개미님은 해외에 거주하시는군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게 해외에서도 많이 보세요. 전 세계에서 보는 정치와수다. 네. 말랑애미님, 네, 목소리가 쉬도록 욕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셨고요. 자, 라스트 댄스님, 호남 여론조사가 민주당 지령의 역선택이라는 건 너무 나간 거죠. 네, 너무 나가신 것 같습니다. 저거는. 자, 안 후보 다음 대선까지 염두하고 더 이상 양보 단일화 이미지 깨려는 것 같습니다. 지역대리님, 네, 고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음부터 이제는 사실 이제 단일화는 깨진 것 같아. 여기서 또 하면은 안철수 후보는 뭐 더 웃겨지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국민의힘도 여기서 더 접촉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제 갤럽 여론조사 혹시 봤어요? 갤럽 여론조사가 갤럽뿐만 아니라 몇 가지를 여러 가지를 봤죠. 어제 네. 굉장히 유의미한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왔는데 네. 자 우리 갤럽 여론조사 그 기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되게 묘하더라고. 자 이게 지금 사자 대결 때 이재명 후보 37.2%, 윤석열 후보 42.3%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제 만약에 단일화가 됐을 때 여론조사라면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는 양자 대결하면 윤석열이 44.8, 이재명이 40.4%, 안철수로 단일화되면 41.9%, 이재명이 38.3%예요. 그러면 되게 골 때린 게 단일화를 안 하면 윤석열하고 이재명 후보 차이가 더 크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딱 보면 사실 너가 생각이 났었거든. 제가 비평계에서 소수파였는데 소수파였지. 안철수 지지층이 어. 그렇게 무슨 국민의힘 쪽하고 겹치고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화 한들 플러스가 별로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내가 뭐 방송에서 얘기했대. 정미경 최고위원이 저보고 정명훈 최고는 또 단일화 중요시했으니까. 저보고 민주당 프레임이라고. 아니 저는 민주당이 더 불리해질 거다. 안철수 윤석열이 따로 가는 게 민주당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 예, 그건 하기에 따라 잘하기에 따라 달린 건데 그럼 보십시오. 결국에 단일화 했더니 격차가 오히려 이재명 후보 쪽에 더 플러스 효과가 더 큰 걸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다른 조사가 있는데 이 한국갤럽 조사도 있지만 뉴스원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조사한 거 있거든요. 여기서도 단일화를 하면 격차가 좁혀져. 윤석열한테 가는 것보다 이재명한테 가는 게 더 높아요. 단일화를 했을 때 맞아. 산수를 해보면 단일화를 하면 안철수가 사퇴를 하면 윤석열은 3.1% 포인트 상승하고 이재명은 4.4% 포인트가 상승합니다. 되게 코미디네. 이재명이 더 상승을 하고 그러면 안철수 지지자의 선택은 어떠냐 들여다보니까
안철수 지지자의 45% 정도는 둘 다 안 찍어요. 일단 45%가 둘 다 안 찍고, 둘 다 안 찍고. 예, 그럼 나머지 55 정도의 향방은 어떻게 되느냐? 안철수 지지자의 27%가 이재명을 찍고 26.4%가 윤석열을 찍습니다. 그러면 되게 그러니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쪽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안철수 후보를 이제 보수 후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딱 중간에 있는 겁니다. 지금 딱 중간에 있어서 이게 없어지면 그냥 뭐 아예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도 이게 많고. 해체돼서 이렇게 일루도 가고 절로도 가고 네. 안찍으로도 가고 막 이렇게 된 거라는 거네. 네, 그렇죠. 그럼 그냥 중도 후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더 이상 단일화의 변수는 아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지지로 올라갈 때 한국갤럽 그래프를 보면 확 올라갔어요. 최고로 올라갔을 때 17%였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다시 오르고 있어요. 근데 안철수도 같이 오를 때도 있고 아니면 윤석열이 오르는데 안철수는 비슷하게 나오거나 버티고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지지율을 제로섬으로 나눠 먹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앞으로 남은 뭐 한 열흘도 안 남은 이 대선 기간에서는 네. 더 이상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 단일화 이슈 가지고 목매일 이유가 별로 없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네. 뭘 해야 될까? 윤석열 후보 입장이라면? 지금 일단 단일화 마저 얘기를 드리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저는 오르든 내리든 구성 B는 비슷할 거다. 구성 비율은 비슷하다. 만약에 오른다고 쳐요. 그러면 윤석열 쪽에서 한 표가 빠져나갔어요. 그럼 이재명 쪽에서도 한 표 빠져나가요. 이런 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는 변수가 아니고 그럼 윤석열 후보 쪽은 저는 이제 선거 막판에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잘못한 게 뭐냐. 지난주 요즘에 좀 따라붙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이재명이 따라붙고 있다. 있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요 말까지는 잘했어요. 현재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다. 이거 내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맨날 한 김수민이 하는 것도 따서 내가 썼지. 맨날 하는 얘기인데 따서 썼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 말고도 이렇게 막 저도 제가 최초로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뭐 최초 언저리라고 하자 그러면. 근데 그 말은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번에 나 찍어 주십시오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슬로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현 민주당을 이권 결탁 세력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지. 예, 뭐 대장동도 있고 뭐 무슨 하니까. 이념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좌파 혁명 세력이라고 표현해 버리면 특히 이제 한국의 진보 중도층이나 또는 색깔론을 정말 한국 정치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중도에서 구태라고 생각해왔던 40, 50대. 40대에서 이재명 지지율 그렇지, 확 많이 결집되더라고요. 그렇지, 맞아.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예, 굳이 그런 극단적인 언사 이런 걸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뭐 지지층 결집을 해서 쓸지 모르겠지만 내가 봐도 가끔 이제 좀 이렇게 발언이 과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은 지지자들 열성 지지자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이제 소위 대선의 승부를 좌지우지하는 중간 지점에 있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런 발언에 대한 실수가 많은데 그런 걸 줄여 나가는 게 지금 남은 대선 기간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제가 열흘도 안 남았네. 딱 질문을 던지자면 어차피 윤석열 후보가 못 얻을 표들이 있다라고 쳤을 때 그 표가 이재명한테 쏠리는 게 낫나요? 아니면 안철수 심상정으로 분산되는 게 낫나요? 그 둘이 분산되는 게 낫지. 어차피 못 얻을 표라면. 그렇지.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여론조사에서 2대녀, 3대녀도 이재명한테 좀 결집하는 현상이 있어요. 약간 있다 그러더라고.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갖고 오는 거는 힘들지라도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려면 윤석열 후보가 호감도를 올릴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제 좀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예, 그래서 좀 온건한 모습들. 그렇지. 예, 지금 왜냐하면 지지층들은 많이 결집을 다 해 있거든요. 그래서 온건한 모습을 보여줘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가져갈 수 있는 표를 얻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표는 이재명에게 쏠리는 걸 막고 안철수 심상정에게 흩어지게 그렇지. 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겠네. 사실 거꾸로는 이재명 또 요게 답인 거죠. 절로 가지 않고 예, 이 예. 중간 방파제 쪽으로 넘어가는 게 차라리 그러니까 넘어가는 사실 이 거. 방법론은 이재명 쪽도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걸 누가 더 잘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지 않을까 봐요.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안철수 후보와의 그 단일화 결렬, 그 뭐 김수인 평론가 저의 그 평가 분석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